네,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일까요? 그리고 북한은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미사일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또 탄도미사일을 쏜 의도 무엇일까요?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담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완전히 그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대로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떤 면이 잘? 왜냐하면 이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한국 측이 서로 지금 뭐 굉장히 신경전을 피지 않았습니까? 예, 사드 예. 때문에 그걸 놓고서 또 격돌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회담에서는 뭐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있었지만 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간 것이라기보다는 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같이 예.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또 북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고 전략적인 소통도 더 강화하기로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시진핑 주석이 또 강조를 하면서 예.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은근히 제안해 왔다. 그런 면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구동존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중국은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더 소통을 강화해 가면서 좀 더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무역 관계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 예. 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의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눠졌다. 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동 존의 중에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번 회담의 무게 중심은 구동 같은 것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으니까 서로 이제 배려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쪽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보면은 뭐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거는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네, 단계에서 네. 서로가 뭐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다만 이 문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한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또 경제 보복을 당하고 또 역보복이 가고 뭐 이런 악순환에 대한 고리를 갖다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네, 중국도 G20 의장국으로서 이게 주변 국가들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가지고 비춰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협력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 네. 때문에 사드 문제는 뭐 어차피 서로 이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로 해서 더 악화시키고 한국과 중국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사 표명은 한 것으로 봅니다. 네. 회담 전에 왜 그런 관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러 정상회담 때처럼 그렇습니다. 아예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절충선을 마련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중 정상이 다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피해 간다고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언급을 하는데 한러 정상회담 때와 같이 아예 안 하면 어떠냐?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네. 미국과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신경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대국 관계에서는 그만큼 중국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을 맞상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주변 국가 중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과 또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그저 과거에 했던 정도의 입장에서 표명을 하고 예. 그냥 쓱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경제 보복이나 그런 것이 뭐 본격적으로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그렇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내심적으로는 이걸로 해서 그냥 계속 악순환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좀 더 깊이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쪽으로 방점이 주어졌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그 속보 자막으로 북한이 오늘 쏘았다는 탄도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고 1,000km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것을 새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 SLBM 쏜 다음에 중국이 안보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고 중국의 입장이 좀 더 약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오늘 한중 정상이 만나서 또 미사일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입니다. 이건 그렇죠. 어떤 의도로 대체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 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계속 이제 발사해 왔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갖다가 지금 오히려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거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며칠 동안 뭐 엄청나게 그 선전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국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 거기에 오늘 또 이렇게 발사를 한 것은 북한의 입장은 불변이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계속한다 그러면 예, 예. 북한은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 정도를 표명한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네, 왜냐하면 G20 의장국인데 그 남의 그 축제에 자꾸 그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도발을 계속한다는 것은 예.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그 노동 미사일이고 1,000km를 날아갔고 일본의 방공 식별 안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1,000km짜리 노동 미사일을 쐈다. 이건 전략적 전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방공식별구역이든 지난번 이지에 떨어진 거 일본을 향해서 이제 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잠수함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500km를 날아가서 성공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언제든지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예. 핵탄두를 경량화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그 대내외에 과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직접 도발도 가능하니까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이걸 이 기정사실화 시켜서 인정을 하자, 예, 예. 해라, 이런 압박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1,000km면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는 유사시에 그 미군이 거기서 한반도로 들어와야 되는 그 기지 같은 요충지인 것이고요. 네. 그것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려는. 뭐 그뿐 아니죠. 지금 뭐 ICBM 장거리 미사일은 뭐 계속해서 재진입 기술 문제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예. 그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있고, 예. 때문에 지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예. 또 일본을 겨냥해서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회담할 때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라는 그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들고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오늘 회담에서 좀 먹힌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그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본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은 거고, 지금 계속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절대 북핵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중국 국익을 훼손한다는 걸 계속 표명하는 것은 예. 이게 언제 북한이 중국 말을 들어서 이거를 비핵화할 수 있을지는 중국도 모르니까. 예. 그렇다고 무조건 사드 배치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뭐 그냥 사드 배치는 뭐 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나온 구육지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것도 뭐 그렇지만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있고, 예, 다만 중국으로서 지금 당장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해라 뭐 그럴 수는 없다 얘기죠. 네, 그렇죠. 무조건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해 나가자. 예. 뭐 이런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사님
중국 통이시니까 중국인들의 심리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을 잘 아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어제 그 레드카펫을 깔지 않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 마지막 만나는데 일부러 홀대한 게 아니냐 이게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러 미리 계획적으로 그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현장에서 나온 뉴스에 나온 것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어떤 그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기네가 주관하고 주도하는 이런 회의에 왔으면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예, 서로 마찰이 있는 가운데 옛날 같으면은 일단 뭐 미국 말을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과시한 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싸움에서 예.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것을 뭐 여과 없이 그냥 내보낸 것은 보면 중국이 그만큼 또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우리 중국은 당당하다. 예.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사실은 저렇게 할 뭐 중간에 마찰이 있고 감정적으로 뭐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미국 대통령인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중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하질 않았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뉴스에 나간 부분만 됐고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부분도 있는데 네. 실제로 4시간 가까운 그 정상회담에서 저 합의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협력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양측 군 간의 합의 또 협력 사항도 많이 있고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나 사드 문제의 입장이 다른 것은 과거에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재탕해서 표현했다면 예, 예. 사실 기싸움을 벌인 듯한 표정은 지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얘기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관계 또 외교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감정이 충돌하고 아 중국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임기가 바뀌더라도 외교관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 테고요. 네.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뉴스에 나온 바대로라면은 뭐 미 국방정보국에서 뭐 트위터에 올려갖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도 나왔다는 건데 예, 예. 그런 감정적인 차원은 좀 있겠지만 양국의 국가 이익을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고 기싸움은 계속되지만 예. 또 그렇다 그래서 완전 대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